안녕하세요. 부를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는 부의 계단입니다. 오늘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투자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식시장 예측? 전문가도 못 맞춥니다. 혹시 아직도 오늘 주식이 오를지, 내일 금리가 내릴지 궁금해하며 경제 뉴스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는 가장 아마추어적인 행동입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한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지표, 환율, 이자율, 성장률은 끊임없이 변하며 그 예측은 종종 현실과 정반대로 흐릅니다. 실제로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을 때도 주식시장은 최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고. 당신이 착각하는 것. 저점일 때 사서 고점일 때 팔아야지. 이는 투기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되면 투자해야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투자의 본질을 잃고 단기적인 매매에 몰두하게 됩니다. 정답. 당신이 해야 할 것. 기업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 되고 싶으냐를 고민하며 투자해야 더 재미있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주식 투자는 20%, 30%의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10배, 수십 배의 복리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2. 집착을 버려라. 부동산과 과소비 문화. 한국인이 가난해지는 가장 큰 조건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보여주기식 과소비 문화입니다. 집은 자산이 아닌 비용입니다. 집은 무조건 사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집값 상승은 끝났습니다. 내 재산의 7,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이는 재테크가 아니라 불안정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월세가 훨씬 유리한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라면 집착을 버리고 그 돈을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돈의 씀씀이 순서를 바꿔라.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의 미래, 투자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돈이 생기면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비싼 차를 사는 돈을 쓰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검소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택시비 같은 습관적인 지출을 줄여 그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부자가 될 때까지 여행도 미루고 돈을 불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3. 당신의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 시스템. 한국이 금융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잘못된 교육 시스템 때문입니다. 국영수만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국영수 사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시스템은 AI 시대의 창의적인 마인드를 꺾습니다. 모두가 의사, 변호사처럼 편안한 직업만을 쫓는 나라에서는 혁신적인 기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국영수 성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모으고 아끼고 투자하는 금융지식이 부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사교육에 투자하는 대신 그 돈을 주식형 ETF에 넣으십시오. 4살부터 월 100만 원을 꾸준히 투자하면 아이가 34세가 되었을 때 50억에서 7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됩니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확실하고 낫습니다. 4. 철수와 영희의 사례. 당신은 지금 철수입니까? 영희입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 철수와 영희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투자 습관을 되돌아봅시다. 잘못된 사례, 타이밍에 집착하다 파국을 맞은 철수. 철수는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매일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증권사 리포트와 경제 뉴스에 의존해 5G 관련주가 뜬다는 이야기에 몰빵 투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잘난 척하며 주변에 자랑했고 주가가 10%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 이자를 올린다는 뉴스에 투자 금액을 줄였다가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후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철수는 잦은 매매와 잘못된 타이밍으로 원금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투자는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을 소모하는 고통스러운 도박에 불과했습니다. 현명한 사례, 기계적 투자로 자유를 쟁취한 영희. 반면 영희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아직도 힘들다고 말하며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도 굳이 자랑하지 않았고 고가품보다는 실용적인 소비를 즐겼습니다. 영희는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기계적 투자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월급 300만 원 중 10%인 30만 원을 없는 돈이라 생각해 매달 코스피 200 ETF에 적립했습니다. 그녀는 주식은 5년 이상 은퇴할 때까지 보유한다는 철학을 지켰고 시장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귀를 막고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커피값이나 습관적인 지출을 줄여 그 돈을 재투자했습니다. 5년 뒤 영희는 생각보다 훨씬 불어난 자신의 자산을 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거리가 아니라 침묵 속의 힘으로 사용했으며 시장을 예측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시간의 힘, 복리의 힘을 의지하여 결국 경제적 자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5. 경제적 자유를 위한 세대별 돈 시키기 전략.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돈이 일하게 만드는 패시브 인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세대별로 돈 시키기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며 투자는 최소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20대. 월급의 10%만 꾸준히 투자하십시오. 20대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의 10%를 기계적으로 주식형 ETF에 넣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30대. 월급의 20%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미 10년의 시간을 잃어버렸으니 소비를 줄이고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돈이 일할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자산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40대. 월급의 35%에서 40%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20년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50대. 월급의 50% 이상 투자가 필요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이며 최소 순자산 1억 원 목표로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개업, 창업 같은 위험한 것에 쓰지 말고 금융업 같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 대원칙. 리딩방, 단기 투자, 경제 뉴스에는 귀 막으세요. 관심 없어도 됩니다. ETF 투자, 코스피 200, S&P 500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소액 투자자에겐 최적의 분산 투자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로 시작하십시오. 세금 효과와 강제성이 있어 노후 준비에 가장 좋습니다. 한국 주식에 혐오감을 버리세요. 가격 면에서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싼 경우가 많고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기업이 재미있고 유리합니다. 돈을 모으는 절박함을 가지세요. 유태인들처럼 돈에 대한 절박감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와 희망, 고립되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길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절제된 소비를 짠돌이라고 비난할 수 있고 당신의 성공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은행 잔고 숫자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함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당신은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금융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부터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은 당신의 꿈과 자유를 실현시켜줄 훌륭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10,000원이라도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복리의 마법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